네,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내신 끝장이라는 그런 선온수령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문제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만을 체크해가지고 꼭 필요하게 공부해야 될 것 등을 문제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서술형 공부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네, 완전 빈칸 맵이 있고 플로어 쓰기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플로어 쓰기도 아예 맵을 보지 않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맵에다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어 쓰기, 논리적 기억은 다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논리적으로 기억을 해야지 다음번에 바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억한 것은 사실 머릿속에 잘 남지가 않습니다. 인과관계로 기억한 것과 그냥 무식하게 기억한 것과 이것은 큰 차이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써본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물론 저도 이걸 한꺼번에 쓴 건 아니고요. 연습을 좀 해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 부분부터 먼저 쓰셔야 됩니다. 네, background는 배경이고요. main ideal, 그 다음에 in doing so, in this way, summary. summary가 이제 요약을 뜻하는 거죠.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뭐였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까요? increasingly liner였죠. 네,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figuratively,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네, 주장은 반드시 알 수 있게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란 라이너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네, 시간을 덜 사용한다. 뭐에 대해서? 아트에 대해서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보면은 신경생물학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missing out on something valuable.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티스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리컨텍추얼라이즈 하는 사람들이죠. 누구에게요? 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생활에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창의성이라는 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다. 자극을 주는 것인데 프리플로에 그리고 연상작용을 하는 것이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 engaged in 네, 참여하는 거죠. 네, 많이 틀리죠. 네, 저도 많이 스페링을 쓸 때 주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우리 뇌를 다시 네, 상상하게끔 만든다. 그리고 서머리한 부분은 란 라이너에게 간섭한다라고 했죠. 인크루드까지 썼네요. 인트루드까지. 네, 컨트롤 오버한다는 얘기죠. 무엇을요? 네, 아웃풋에 대한 그런 것 등을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과정을 한번 써볼 건데요. 클루, 메인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은 제가 그냥 본문의 내용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내용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만든 그런 주장 부분을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던 주장이 있으면 그대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클루는 이제 전체 내용, 그러니까 지문을 딱 봤을 때, 아, 이걸 딱 보면 전체 내용이 떠오를 수 있게끔 하는 실마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의 주장, 나만의 정리를 같이 하라는 얘기는 네, 언제 제가 얘기했죠? 논술형 문제를 쓸 때 이렇게 나만의 정리를 주제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써먹을 수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네, 이것도 한번 써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increasingly 네, 라이너가 되겠죠. 메인 아이디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라이너가 네, thinker, 그러니까 비선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뭘 포함해서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many artist 이 사람들이 네, feeling 느껴지고 있는데요. 뭘 느껴지고 있다고요? 좀 더
소외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된다. 그래서 more marginalized 된 거고요. 그 결과로 사회로서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take less time for art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많이 지웠네요. 네, 이제 풀로쓰기 안 보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이게 떠올리시나요?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쓰면은 쓸 수 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시켜봤을 때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과정 등을 자꾸 생략하고 외워서 쓰려고 해서 외워서 쓰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본문을 외우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죠.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시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게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맵을 하고 그 플로우를 기억하는 목적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네, 다 썼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반드시 분석을 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거나 외워서 풀면 변형이 있기 때문에 변형을 하게 되면 틀렸던 게 맞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그 외웠던 것으로 바로 풀게 되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분석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조 안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를 알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1번에 관련된 부분, 주어, 네, 동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보호가 되는데요. become이나 seems는 자동사라는 거예요. 결국은 타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진다는 말은 없는 거죠. 그래서 되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is became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중이다는 ing를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becoming. 네,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그냥 바로 아시겠죠. 라이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creasing이가 맞겠죠. 2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ward. 주어. 네, 동사 있네요. 근데 여기 이제 ing로 끝난다는 거는 능동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능동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여기에 word가 나온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대시 생략됐다라고 보면 이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란라이너 띵커가 여기서 두 번째 나왔던 그 문장에 나왔던 주어가 난라이너 띵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포함을 아티스트는 난라이너 띵커니까 이거는 포함하고 including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marginalized 되겠죠. 이거는 이제 외웠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굴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뒤에 목적어도 없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스가 지금 대절을 받았는데 이 대절은 보호니까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라 그랬죠. 이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를 취하는 것이고요. 대절은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기억에 들어가는 말 기억나시죠? in, doing, so 할 수 있으시겠죠? 사실 앞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일단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네, 선행사가 있네요. 그럼 이건 안 되겠죠. 그리고 선행사가 있고 띵으로 끝나는 거는 뭐로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죠?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합니다. 네, deeply는 뒤에 있는 valuable을 꾸민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는 거죠. 대체적으로 부사는 형용사 앞에 위치하여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단어는 보셨죠? recontextualize.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제공한다. 비전을 제공하는데 뒤에 보니까 보이는 것을 이전에 보였던 것을 보이게끔 제공한다. 좀 말이 안 되죠? 네, 보이지 않았던 것을
invisible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and 다음에 이렇게 다시 원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앞에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동사가 여기 있네요. 여기는 s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aydreaming이라고 ing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clearity니까요. clearity가 engage하고 stimulate 하면은 이게 병렬로 연결된 거고요. 여기는 뇌가 daydreaming 하고 stimulating 하면은 뇌가 주어인 셈이죠.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창의성이 자극을 한다라고 봐야 되니까 여기는 s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네,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뇌, 신경에 대한 노드라고 했는데 뉴트럴이 나왔어요. 뉴트럴은 뭘까요? 중립적인 거죠. 그래서 뉴럴을 써야 됩니다. 뉴럴. 네, 다음은요. 네, 여기는 메이드가 나왔는데요. 앞에 건 한번 분석을 해서 보셔야 되겠죠. 아,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붙었구나. 그리고 여기 마이트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동사로 쓰였는데, 네, 여기 not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원형이 안 오고 네, pp가 왔을까요? 네, 잘못된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죠. be made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either가 나왔을 때 either는 둘 중 하나라는 건데요. 네, 크리에이터가 되던가 또는 컨슈머가 되던가, 네,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읽어봤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네, 둘 중 어떤 것이라도 아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네, 여기는 요 인게이지먼트가 주어가 되겠죠. 참여. 요게 주어가 되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contemplated, 우리는 숙고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숙고하는 거는 꼭 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숙고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사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relationship to the world. 네,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이 가버는 이제 밑에 보면은 그 해석된 곳이 있으니까 해석된 걸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법과 어휘를 풀어봤는데요. 네,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 이해하면서 공부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하면서 풀어본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안다면 그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요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어법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어휘는 플로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대체적으로 틀린 게 금방 눈에 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영작 연결사 논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해석된 것만 가지고 영작을 하는 경우는 일반고에선 많지 않고요. 특목고나 자사고에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모두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영작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글이 이렇게 나오면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분석에 맞게끔 영어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것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적인 생각이 선형적인 생각에 개입하여, 네, 이렇게 되고, 산출물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네,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의미한다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이미 쓰실 줄 알죠. being creative. 의미한다는 민수고요.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것이 중요한데요. 요 다음 것은 네, 동명사 목적어로 쓰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와 연관된 것들은 동명사 목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 무엇을 하게끔 했다는 allow로 써야 됩니다. allow는 허락한다의 의미죠. 오형식으로 쓰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명사 썼고요. 그 다음에는 목적을 써줘야 되겠죠. 더
non 라이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개입을 해야 되니까 개입할 때는 목적어 목적격 보고 앞으로 할 일이니까 부정사를 써서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개입하죠? 네, 더 라이너에게 개입하죠. 여기까지 썼습니다. 산출물에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발휘한다.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건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니까 네, 병렬로 쓰셔야 되겠죠. and 네, 발휘하게 한다는 exercise를 쓰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통제력, some control. 네, 어디 위에 컨트롤이 있어야 되겠죠. over. 네, 결과물을 쓰시면 되는데요. 결과물도 정해진 거니까 더 아웃풋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해를 해가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순서대로 쓰는 걸 외우는 연습으로 쓰시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계속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외워서 쓰지 않고 이해하고 쓰는 연습을 하시면 다음에 시험 보기 전날 한두 번만 써도 정확하게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기억과 니은은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in, doing, so. 제 펜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잘 쓰기가 어려워요. 원래 영어를 이렇게 쓰진 않는데 네, 지금 컴퓨터 위에다 쓰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터치패드 위에다 써서 양해 바랍니다. in this wa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어려운 논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the problem? 문제가 뭘까요? 일으키는 세상이 뭐 하면서 네, 라이너가 되면서 그러니까 선형화가 되면서 일으키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추론을 하는 것을 한글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영어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뭘까요? 네,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라이너가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죠? 난 라이너가 소외감을 느끼게 됐죠. 그러니까 란 라이너가 소외감을 느끼고 좁아진다는 얘기겠죠. 그게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란 라이너가 소외됨으로써 창의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가 뭐가 발생할 수 있죠? 네, 너무 일반적인 게 된다는 거를 쓰셔야 되는데 그냥 본문에 맞춰서 쓰려 그러면 창의적이라는 것들이 란 라이너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산출물의 품질을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쓰셔야 되겠죠. 네, 제가 예시로 써놨는데요. 예시가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좀 바꿔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난 라이너가 네, 소외감을 느낀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란 라이너 thinkers 란 라이너 thinker feel alienated. 네, it's difficult로 쓰면 되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It is difficult. 누가요? for 창의적인 것이 being 개입하기가 어렵다. 어렵다는 이미 썼으니까 얘가 개입한다만 쓰면 되겠죠. 개입한다는 네, intrude on이라고 썼었는데 다른 거로 바꿔 써보겠습니다. intervene. 여기서는 앞에 나왔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데 누구한테? 네, 라이너에게 개입할 수 없으니까 더 라이너. 네, 개입하기 어렵게 돼서 그래서 뭘 또 못할까요? and to
산출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개입할 컨트롤 오버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렇게 꼭 제가 쓴 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 등을 연습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정말 고득점 그리고 1등급을 맞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바꾸자. 네, 공부를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단순 암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두 가지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정도 했으면 공부한 거 아닌가? 네, 그 이 정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 정도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자신의 만족감을 공부해서 느끼려면 그 이 정도라는 거는 플로 쓰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빈칸 맵도 완벽하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그냥 안 보고 아예 연결 없이 그냥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문법 문제에 대한 구조는 영문으로 쓸 수 있고 주제도 영문으로 쓸 수 있고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는 것을 낮은 기준으로 가지고 계시면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하셔야지 1등급에 도전할 수 있고 노력한 대가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은 제 책과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쌤북몰에서 구매를 직접 하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으로 원하시면 책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우 감사하고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